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오건입니다. 오늘도 역시 무더운, 그야말로 뙤약볕. 참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요. 자, 7월 18일입니다. 자, 이제 7월달인데 벌써부터 뭐 이렇게 40도 가까이 육박하는 날씨. 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좀 뜨거운 서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느냐 봤더니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종합 차트를 보면은 특히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연일 신고가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뜨거운 서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참 유독 이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은 힘을 못 쓰네요. 어디에 발목이 이렇게 잡혔나요?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정말 잘 나갑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신고가 라인이고요. 7855. 여차하면 1만선까지도 가겠는데, 다우존스 25000이고요. 다우존스도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화두가 이 네이처셀인 것 같아요. 하한가로 끝났고, 하한가 팔자 물량만 350만 주가 쌓였고, 그동안에 신나게 공매도를 쳐댔던 세력들은 오늘 특히 외국인 포함해서요,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3만원대 공매도를 쳐왔던 세력들은 만원대 3분의 1 가격에 그들의 포지션을 일부 청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마이너들은 참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관을 상대로 사극인가 어디 보니까요. 사극인지 옛날 소설인지 어딘가에 한번 봤는데, 언뜻 기억이 떠오르는 것은 첫째가요, 금기사항 첫째가 뭐냐, 관을 상대로 절대로 전쟁을 벌이지 마라.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원칙을 지킨다. 마치 워런 버핏 같네, 그죠? 워런 버핏이 그랬죠. 투자의 원칙,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의 손실을 보지 않는다. 넘버 2, 절대적으로 1번을 지킨다. 결론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워런 버핏의 어떤 철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절대 원금을 까먹지 않는 투자를 지향한다, 그런 건데, 시장의 마이너들로서 벤처든 일개인이든, 그렇죠, 이익 집단이든 특정 세력이든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 한 가지는 뭘까요? 관군을 상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관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마라. 자, 어떤 씁쓸한 옛말이 떠오르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네요. 우려했던 대로 앞서 제가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좀 우려스럽다. 그래서 관을 상대로 좀 너무 관을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시장의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제 기관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이처셀의 라정찬 대표가 증거인멸, 도망염려 이래가지고 뜬금없이 구속영장, 구속이 됐나요? 아무튼 그런 걸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주가가 하한가를 맞아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여기 보세요.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세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세력은 약사들입니다. 약사들 아시죠? 제약업체들과 약사들인데, 특히 약사들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엄청나게 셉니다.
요게 2012년에 있었던 어떤 기사 같은데요. 이 제목이 이 복지부 상대 법정 싸움 제약 전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그 블로그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신문에 있던 거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두신 것 같아요. 요게 2012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시장에 어떤 그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중소 특히 그 제약회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약과 일괄 인하에 대한 어떤 부당성을 호소하는 뭐 소송을 벌였는데 어때요? 연합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형성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전패입니다. 전패. 안 된다. 시장의 어떤 감시 주체들, 정부 주체들, 그들 상대로 우리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런 어떤 기업 집단도 아무리 합정 연행을 해도 그들 상대로, 정부 상대로, 관군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냥 체력 낭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참 씁쓸하네요. 사실 네이처셀 가지고 저도 한 6개월 뭐 1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짭짤하게 재미도 많이 봤고요. 수익률도, 그 다음에 실제 투자에서, 그 다음에 하여튼 앞으로 전도가 더 유망한 그런 기업처럼 보였는데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암초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그 고개를 좀 숙여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요, 이혜선 시장감시위원장 네이처셀 사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우리 개인들로서는 이 사건의 본말, 진실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감조차 잡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라정찬 대표가 사기를 친 거냐, 스캠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득권 세력들의, 정부 주도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냐. 이걸 우리가 뭐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분 이혜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인데요. 참 깐깐하게 생기셨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요, 특히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그 선례, 그리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감시 주체 그리고 규제 당국에 밑보여서 미운 털이 박혀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겠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러면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 발부를 사유를 밝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시점에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두 가지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뭐 좀 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회개하는 모습을 굽히지 않았다. 너무 꼿꼿했다. 막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대쪽같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근데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잖아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어떤 신념, 또 자기 주관은 좋기는 하나 그러나 어떤 그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참 그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좀 그 뭐랄까요, 아웃사이더로서 톡톡한 어떤 그 부침을 겪는 것 같습니다.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다행히 무슨 뭐 상장 폐지 사유는 아니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그 가슴을 쓸어내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뭐 코에 갖다가 붙이면 코걸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인데요. 트라이를 봐야죠. 증권 당국과. 그렇죠.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라정찬 대표가 어쩔 수 없어요. 총대를 맬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은데 절충을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이미 뭐 앞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집행유예도 있기 때문에요.
여차하면 실형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총대를 메고 적정선에서 누군가 총대를 메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도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또 계속 흘러내리느냐,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개인들이 그래서 고롭습니다. 차트가 아무리 멋지고 모멘텀이 있고요, 성장성이 보이고 실적이 막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금융 당국에 정부 주체들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순간 어떻게 되니, 이렇게 험난한 고난을 겪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어떤 그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러한 어떤 팩터들이 그렇죠, 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리고 이 어떤 그 CEO나 주요 경영진들이 어떤 정부 주체들의 주도 그 금융 당국에 어떤 그 친화적이냐, 아니면 좀 대척점에 있느냐, 그런 것도 좀 살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면밀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롭습니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뜬금없이 구글 트렌드를 보여드리겠어요. 구글 트렌드요.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영어로 이렇게 입력을 해봤어요. 세 회사의 회사명을 여기다 입력해봤습니다. 네이처셀, 바이로메드, 제넥신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12개월 동안 어떤 구글 트렌드에서 포착한, 인공지능이 포착한 이 인터넷 세상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관심도입니다. 관심도, 이 구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건데, 네이처셀은 계속 제로입니다. 제로. 보시다시피요, 네이처셀 파란 라인이거든요. 제로. 바이로메다, 제넥신은 그래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떤 그 구글 트렌드상 그래도 영문명으로 봤을 적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적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이 네이처셀에 대한 관심도 먼저 대한민국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처셀, 그리고 바이로메드, 제넥신인데요. 자, 요게 그 파란 것은 네이처셀 9%네, 그렇죠? 9%. 바이로메드 61%, 제넥신 3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를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가지고, 구글 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검색하는 어떤 빈도 순위를, 이제 빈도 그 비율을 이렇게 수치를 표현해 놓은 것이겠죠, 여러분. 자, 한국에서는요, 이런 광경입니다. 예를 들면 6대 3대 10 정도 되죠, 그렇죠? 6대 3대 10. 6은 바이로메드고, 제넥신은 3이고, 자, 네이처셀은 10입니다. 자, 근데요, 이 미국, 터키? 이 터키가 왜 나와? 터키에서 바이로메드가 100으로 나오고. 자, 중요한 것은 미국 아닐까요? 미국이요?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상 이 세 회사의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이겠죠, 그죠? 영주권자들이나 그네들이 구글을 통해서 요 세 회사에 대해서 어떤 그 구글링을 하는 관심도를 보여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그 네이처셀은 뭡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바이로메드는요 81%고요. 제넥신은 19%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한국 대선이나 미국 대선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저는 그런 굉장히 싫어하는데, 구글은 알고 있다, 구글 씨는 알고 있다, 이런 어떤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될지, 당선자의 어떤 윤곽을 구글은 어떤 전 세계 구글링을 하는 네티즌들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구글은 한 발 앞서서 미리 그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런 그건데, 그게 물론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사람들의 결국 관심도니까요. 관심도란 다시 말해서 호감도죠, 호감도. 그래서 보시다시피 세계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북미 시장에서의 이 대한민국 바이오텍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낯선 땅,
아주 그 이역만리 코리아, 그렇죠, 사우스 코리아, 예? 바이오 벤처 중에서 그래도 구글링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어떤 그 바로미터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한번 그 차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종가선요. 자, 먼저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네, 역시나 주봉상 피크를 찍었고 데드 크로스가 났고, 최악의 경우에 제2생명선까지 내려올 것 같다, 깰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은 했었으나 시나리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어떻습니까? 1650원인데 제2생명선까지 왔고요.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한다면 제2생명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 제2생명선 주봉상 밑에서는 혹은 여기서 반등을 주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 정도에서는 누군가 또 다시금 그 매도포를 청산하고, 이제는 매도포만 청산해도 사실은 주가는 터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월봉상도 보시면 제1생명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역시 월봉상 그 제로 베이스 에너지 패턴요, 이미 제로에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네이처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특히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그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폭탄을 보시다시피 10%습니다. 5% 선에서 어떤 건 10%, 8% 이렇게 빠져 있고요. 네. 자, 과연 누군가에게는 이게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이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지만은 바이로메드 그래도 오늘 선전했고요. 바이로메드요. 음봉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그 추세에 별로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적어도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어떤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바이로메드, 제넥신, 카페24 이런 일진 머티리얼, 고영, 메디톡스, 사마콘덴서, 그 다음에 셀트리온 패밀리, LNF, 더존비전, 아프리카TV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바이오 그 쪽에서도 좀 전도 유망한 업체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대장급 주식들, 그 다음에 IT 관련 쪽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주식들, 이런 것들은요 어때요? 주식을 계속 모아가야 하는 주식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주식, 그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내재 가치가 앞으로 계속 기적적이라는 거죠. 약간 좀 다이나믹하게 계속 증폭해 갈 만한 그런 성장 일변도에 있는 주식들은요, 회사들은요, 그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보고 우리가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적어도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어떤 노후 자금, 그렇죠? 노후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주식을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함께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와 함께 동업을 하겠다, 주주로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잘 나가는 동안에는 나도 이 회사의 주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어떤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같은 이런 하루하루의 급등락이라는 것은, 주가 등락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요, 고가주들 한번 볼까요? 네, 고가주들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오늘 좀 돌렸고, 대체적으로 좀 1%에서 3, 4%, 5%까지도 밀려있는 장면인데, GS건설 좀 밀렸네요. GS건설 좀 밀려 내려오는데요. 내려오고, LG이노텍 강하고요. LG유플러스도 선방했고, LG전자 돌리죠. 그렇죠. LG전자요. 돌리는 거 보이시나요? LG전자 살 때가 되는 것 같았었는데, 역시나 제2생명선 주봉선, 그리고 월봉상 제1생명선 근처에 오니까 돌립니다.
LG, 네, LG 좋네요. LG 그 정확하게 거의 뭐 비슷하게 생명선 근처에서 돌리고 있고요. 이 월봉상으로 보니까 LG는 네, 맞습니까? 보이죠? 여기서 검정 라인으로 월봉상 제1 생명선에서 거의 뭐 정확하게 돌릴 만한 자리에서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으로 보건대 LG그룹 괜찮죠, 여러분? 왜냐? 다 떠나서 친정부적이다. 이번 정부가 LG그룹에 굉장히 관대하다. 그리고 뭐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대 회장께서요 너무 많은 미담을 남기고 아름답게 가셨어요. 아름답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요. 그러고 보건대 사람이란, 그렇죠, 인생이란 뭐 하나 남기는 겁니까? 이름 세 글자 남기는 건데, 후세들에게. 그죠? 어떤 이름으로 각인이 되어 있느냐. 차림고비, 그렇죠? 지밖에 모르는 소인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참 군자다. 그 사람은 대인배스럽다. 알게 모르게 어때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했고, 실제로 자기가 가진 자산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자, 그렇게 아름답게,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이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자,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선대 회장께서는 적어도 LG그룹에 그렇게 아름답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영역,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보다도 후대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관대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느냐.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LG그룹이요, 이번 정권 들어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고, 제가 LG그룹 관련 주주는 아니지만 LG 그 관련 제품들을 좋아하는 어떤 매니아로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요. 자, PNT 2차전지 관련주인데 문제 한번 찍어드렸었는데요. 누군가가 주워 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좀 입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그 종가선이 너무 멋집니다. 500원에 850만 주, 1600억 원 가량 되고요. 신용 잔고율이 좀 높은데 저것만 좀 낮아지면 좋겠는데요. 신용이 좀 높습니다. 외국인 취득이 2.5%.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세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차전지 사업부가 거의 뭐 74% 회사의 매출을 구성하고 있고, 이제 비로소 흑자가 나는 기조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5년 900 매출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2억 원이었고요. 당기순이익도 2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보세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한 4,000%가 늘었어요. 그래서 75억 원 영업이익 흑자를 냈고, 당기순이익도 1300% 이상 늘어가지고 30억 가까이 흑자를 냈고, 그 다음에 2017년 이제는 안정권으로 들어오죠. 100억 영업이익이고 당기순이익 44억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고가 라인이고, 이 최고가 라인에서 요 W가 보기가 좋았다. 갭은 있으나, 보세요. 이 생명선과 갭은 다분히 있었으나 뭐예요? 제로 베이스 한번 봅니다. 제로 베이스. 그 위에서 저렇게 돌린다. 제로 베이스 좋죠. 제로 베이스. 그 위에서 돌린다. 보세요. 밑에 그 에너지 1, 2 차트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강을 건넜다. 여기서 매도 매수 세력이 강을 건넜다. 이런 주식은 감히 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못 친다.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붙는 척하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멀어지지 않습니까? 두 에너지가요. 좋은 패턴입니다. 신고가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물 압박도 없습니다. 계속 날아갈 가능성이 높네요. 드림 시큐리티 여기서 돌리나요? 네, 드림 시큐리티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나요? 이슈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슈 종목들은 뭐 주로 뭐 주식이 올라서 이슈라기보다는 빠져서 이슈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뭔가요? 스카이문테크요? 네, 스카이문테크 이름도 참 낯서네요. 상한가 같고. 골든브릿지 증권요? 골든브릿지 증권이 괜찮네요. 증권사인가요? 이게 좋네요. 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해드리는 그 패턴이죠. 자, 7,000원대에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노? 7,000원대에서 거의 10분의 1 빠졌네. 그렇죠, 여러분? 10분의 1. 여기가 뭐 800원대. 그러니까 거의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어때요? 쌍고점을 맞고 장기 하락을 했다. 제가 그 현대 미포조선 패턴을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거 하나 학습거리가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도 패턴이 아주 좋습니다. 보세요. 자, 고점을 월봉입니다. 7,000원대에서 쌍봉을 이렇게 불기둥을 두 개를 연출했어요.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먼저 제일생명선. 그리고 어딜 맞고 떨어지나 보세요, 여러분. 제2생명선 월봉상 맞고 떨어진다. 보이시나요? 그때가 10년 전인데 보이시죠? 제2생명선 요 라인 맞고 정확하게 여기 2008년 9월에 맞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올라오면 팬다. 누가 그 라인이면 와라. 한 번이 아니고요, 여러 번이에요. 이만큼 제2생명선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고 떨어지면 답이 없다. 이 세월만이 약이다. 적어도 5, 6년 그 이상 혹은 기어야 된다. 처음 데드가 나고 제2생명선을 맞고 떨어지던 때가 2008년 9월인데요. 그것을 다시 올라오는 해가 언제냐? 여기네요, 여기. 골든크로스 났던 때가 여기니까 2017년 5월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그렇죠? 참 9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도 맞고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한 번 만에 못 올라온다니까요. 한 번 만에 못 올라와. 제2생명선을 정확하게 맞고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제2생명선 맞고 떨어지는 주식은 건들면 안 된다. 언제를 기다려야 되냐? 때를 기다려야 된다. 뭐가요? 일단 강력한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된다. 제2생명선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타야 된다. 밟아야 된다. 여기 밟는 자리 나왔죠? 1,700원대. 아유, 좋습니다. 요거 그러면은요, 여기다 추가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미 이렇게 주식을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놔야 됩니다. 여기다 추가할게요. 골든브릿지 증권. 이름은 좋다. 골든브릿지 증권. 이름 좋네. 패턴도 좋고. 좋습니다. 전고점까지 과연 달릴 수 있을지. 요런 그 주식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요. 어떻게 좀 소량이라도 좀 담궈가지고. 왜냐면 지켜봐야 되니까. 내 포트에 들어와 있으면 매일 보게 되잖아요. 거의 매일. 따라서 요것이 요런 패턴으로 달릴 적에 과연 어디까지 달리느냐. 궁극적으로 전고점 최고가 라인까지 오느냐. 뭐 요런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충분히 우리에게 살아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요?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나요? 동원 한번 보세요. 동원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이 동원도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것도 맨 그 2차 전지 관련주인가요? 네,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요. 흑자 돌아설 것 같은데 뭔가요? 회사? 이게 무슨 뭐 이쪽인데 건축 관련주인데 무슨 재료가 있나봐요. 자, 그런 거 모르겠고 때려치우고 우리는 종가선만 본다 이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보세요. 자, 고점이 얼마입니까? 고점이 3만원입니다. 어디까지 밀렸나요? 장기 하락이죠? 2,500원까지 2,000원까지 밀렸으니까 10분지 1 이상 밀렸다. 자, 이 어떤 공식이 나오죠, 여러분. 자, 먼저 뭘 맞아야 되느냐? 이 시뻘건 불기둥을 이렇게 맞아야 된다. 고점을. 시뻘건 불기둥을 쌍고점을 만들고 거기서 밀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월봉입니다.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데드크로스가 나고 맞죠? 어디서요? 제1생명선 맞고 떨어진다.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종가선의 위력입니다. 종가선의 위력. 비오건이 찾아낸 제1제2생명선의 위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자 보세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갖다 들이댔더니 저 라인을 의외로 맞는 주식이 많다. 적용이 되는. 자, 맞고 떨어지죠. 이때 언제입니까? 2002년 3월입니다. 맞고 떨어진다. 답이 없다. 맞고 떨어지면. 그래 줄줄줄줄 기다가 여기서부터 언제입니까? 2007년 중반기에 뭐가 나와서 훈장이 나왔죠. 제2생명선이 출현을 했는데 아이고야 올라왔더니 거기서 또 맞고 떨어지네. 맞고 떨어지네. 제2생명선 맞고 떨어지는 주식은 더 밀려야 된다. 그때가 10,000원이었는데 보세요. 10,000원이었죠 여러분. 어디까지 밀렸느냐. 1,800원 2,000원 밑으로까지 밀렸어요. 많이 밀렸죠. 5분의 1 동가리 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슬금슬금 또 맞고 떨어지죠. 제1생명선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맞고 떨어지고 올라오면 누가 팬다. 올라오면 누가 팬다. 매도를 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저렇게까지 떨어졌다가 때가 되면 올라타고요. 제1생명선 먼저 올라탔죠. 골든입니다. 노란 원을 칩니다. 그래서 골든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올라왔으면 이제 어디냐. 제2생명선까지 한번 맞고 떨어졌으나 궁극적으로는 저걸 올라타야 된다. 골든 나고 올라타서 밟아야 된다. 그래야 주가가 신고가로 간다. 저런 자리죠. 보세요. 자,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 났고요. 이게 다가 아니다. 골든 났다고 덥석 따라잡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침이 할 수도 있어요. 오래 빠졌기 때문에 5,000원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어디서 반등이냐? 제2생명선 반등이다. 이 자리입니다. 5,000원, 5,200원이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자리에서 사셨다면 매수 관점입니다. 이런 주식 쉽게 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 3만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왜? 아니 이 패턴이 완성이 됐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학습 자료가 시장은 약간 좀 암울하지만 역시나 우리에게 공부할 근거들을 우리에게 제공해두고 있다. 이것이 빅데이터입니다. 이 짜잘한 이런 이 작은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됩니까?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개미로서 힘없는 영원한 마이너로서 그나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이런 데이터를 끌고 모으고 그것을 어떤 살아있는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요, 밑바탕으로 삼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못 벌어도 그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내일인가 모레까지 하루 더 남았는데 하루 이틀요. 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비호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편리하시고요. 항상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